안녕하십니까. 기출선생입니다. 22년 20회 기출문제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1번 문제, 인보간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빈민을 통제하는 사회통제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빈민을 통제하는 사회통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자선조직협회입니다. 2번 인보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면서 활동한다. 3번 지역사회 문제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한다. 4번 빈민지역의 주택개선, 공중보건 향상 등에 관심을 둔다. 5번 사회 문제에 대한 집합적이고 개혁적인 해결을 강조한다. 2번 문제입니다. 기능주의 학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의 의지 강조, 2번 인간의 성장 가능성 중시, 3번 지금 이곳에 초점, 4번 인간과 환경의 관계 분석, 5번 과거 경험 중심적 접근. 정답은 5번입니다. 과거 경험 중심적 접근은 진단주의 학파입니다. 진단주의 학파는 과거 경험을 중심으로 현재의 자아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자의 활동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인도주의, 니은 이타주의, 디귿 사회개혁, 니을 사회진화론. 정답은 4번입니다. 디귿의 사회개혁은 인보간 운동의 이념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서 도움을 요청해온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에 해당하는 윤리적 원칙은 정답은 1번의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입니다. 2번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인간은 개개인의 능력과 권력에 따라 동등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 즉 절대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3번의 최소 손실의 원칙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모두 유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덜 유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4번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5번의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실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접수 단계의 주요 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관계 형성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참여 유도, 2번 클라이언트에 드러난 문제 확인, 3번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정은 서비스 제공 이후에 평가 과정에서 실시합니다. 4번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의 확인, 5번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기관의 자원과 정책에 부합되는지 판단한다. 6번 문제입니다. 윤리강령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 보호, 니은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 제공, 디귿 사회복지사의 자기 규제를 통한 클라이언트 보호, 니을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기본 업무 및 자세 알림. 정답은 5번으로 보기의 내용 모두 옳은 것입니다. 7번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해서 1차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양로시설, 2번 교정시설, 3번 사회복지관, 4번 지역아동센터, 5번 장애인 거주시설. 정답은 2번입니다. 교정시설은 2차 현장에 해당합니다. 2차 현장은 사회복지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가 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 현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강점,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입의 초점은 가능성이 있다. 2번 클라이언트를 재능과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3번 개입의 핵심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이다. 4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진술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재해석하여 진단에 활용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재해석하여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병리 관점의 특징입니다. 5번 돕는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삶에 함께하며 가치를 확고히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통합적 접근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통적인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등장했다. 2번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3번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4번 이론이 아닌 상상력의 근거를 준 해결 방법을 지향한다. 통합적 접근 방법에서는 다양한 이론과 개입 방법을 개방적으로 선택합니다.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론을 배제한 채
상상력에 근거를 둔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번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한다. 10번 문제입니다. 비스텍이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번 클라이언트 욕구를 범주화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 욕구를 범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클라이언트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야 한다. 4번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5번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11번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어 정보를 모은다.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2번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므로 검사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가계도나 생태도 등과 같은 사정 도구를 활용합니다. 3번 초기 면접은 비구조화된 양식만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초기 면접은 구조화된 양식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4번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인식이 담긴 자료도 포함하여 수집한다. 5번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만 의존한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정보 이외에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언어적 행동 관찰,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관찰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을 옳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면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관계입니다. 2번 클라이언트는 전문성에서 비롯된 권위를 가진다.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지식과 기술, 전문적 윤리 강령에서 비롯된 권위를 가집니다. 3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합의된 목적이 있다. 4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면 종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이 없다. 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5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상호간의 이익에 헌신하는 관계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일반 체계 이론에서 체계의 작용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체계의 작용 과정은 첫 번째 투입, 다음이 전환, 그 다음이 산출, 마지막으로 환류의 순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되며 사회복지사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동기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2번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권위라도 가져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권위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3번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수용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4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5번 선한 목적을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을 감추는 것은 필수적으로 허용된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진실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면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다. 3번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4번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5번 목적이 옳으면 기간이나 내용이 제한되지 않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사 실천 면접은 기간과 내용이 제한되는 활동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펄만이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요소로 제시한 4P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욕구, 니은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 디귿 장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 니을 전문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전문가. 정답은 2번입니다. 펄만이 제시한 4P는 사회복지 실천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와 관련된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떤 장소에 찾아오게 되면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문제 해결 기능에 관여하게 되며 나아가 필요한 자원을 보완해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펄만이 강조한 사회복지 실천의 4가지 구성 요소는 사람, 문제, 장소, 과정입니다. 보기의 내용 중 프로그램과 전문가는 포함이 안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면접에서 경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즉각적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경청은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감정과 사고는 어떠한지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 공감하면서 필요한 반응을 하면서 듣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진술이나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스러울 때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논쟁을 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클라이언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 중 하나이다. 3번 클라이언트의 표정이나 몸짓도 관찰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4번 클라이언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적극적 활동이기도 하다. 5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 사이 신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18번 문제입니다. 세대 간 반복된 가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정 도구는 정답은 1번의 가계도입니다. 2번의 생태도는 가족 사정 도구로 환경 속 인간 관점에서 가족을 둘러싼 환경 체계와 가족의 관계 및 자원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의 소시오그램은 집단 사정 도구로 집단 성원 간의 관심의 유형이나 정도, 방향 등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4번의 생활력 도표는 클라이언트가 생애 동안 겪은 사건이나 문제를 시기에 따라 도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5번의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도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의사결정을 사회복지사가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의 인권 특성은 정답은 2번의 불가양성과 불가분성입니다. 불가양성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불가분성은 나눌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인 인권은 자유권, 사회권과 같이 나눠 가질 수 없으며 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중 질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쇄형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상세한 설명과 느낌을 듣기 위해 사용한다. 클라이언트의 상세한 설명과 느낌을 듣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유도형 질문은 비심판적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 사용한다. 유도형 질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간접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3번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가장 개방적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므로 피해야 할 질문입니다. 4번 개방형 질문은 예, 아니요 또는 단답형으로 한정하여 대답한다. 예, 아니요 또는 단답형으로 한정하여 대답하게 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입니다. 5번 중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21번 문제입니다.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후관리 계획 수립, 2번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개입 단계의 과업입니다. 3번 클라이언트 변화 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4번 다른 기관 또는 외부 자원 연결, 5번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 처리. 22번 문제입니다. 사례 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서비스의 통합성 확보, 니은 서비스 접근성 강화, 디귿 보호의 연속성 보장, 니을 사회적 책임성 제고. 정답은 5번입니다. 사례 관리 목적은 보기의 내용 이외에도 클라이언트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 성과 관리와 평가 등이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사례 관리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개자, 지역 사회 자원이나 서비스 체계를 연결한다. 2번 옹호자,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3번 정보 제공자, 개인이나 집단의 갈등 파악과 조정. 3번에 대한 설명은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4번 위기 개입자, 위기 사정, 계획 수립, 위기 해결. 5번 교육자, 교육 역할 연습 등을 통한 클라이언트 역량 강화. 24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2번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번 지역사회 전달체계 재정립, 4번 가출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 형성, 5번 역기능적 가족규칙 재구성.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이외의 보기의 문항들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지지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행정적 수행 업무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획의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일치해야 한다. 2번 목표 설정은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고려한다. 3번 계약서는 클라이언트만 작성하여 과업과 의무를 공식화한다. 4번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번 계획 단계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합의하여 결정한다. 3번의 계약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합의에 따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